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실용 정보를 전해드리는 웰니스 라이프 따뜻지의 채널의 건강 전문가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숨은 건강 위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개한 충격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셨나요? 올 여름 응급실을 찾은 중장년층 환자 중 무려 38%가 냉방기기와 연관된 호흡기 질환으로 진료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환자들 대부분이 초기에는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여기고 자가 치료를 시도했다가 상태가 악화되어서야 의료기관을 찾았다는 점이에요. 저희 지역에서도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강민수 아버님이라고 하시는 75세 분인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당뇨를 함께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에어컨을 연속으로 가동하며 지내시다가 어느 날부터 기침과 가래가 심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기존 폐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며칠을 버티셨는데 갑작스럽게 고열과 함께 호흡부전 증상이 나타나서 응급실에 이송되셨거든요. 진단 결과는 급성 레지오넬라 폐렴이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에 따르면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중장년층에서는 일반 성인 대비 냉방 관련 폐렴 발생률이 6배나 높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존 질환의 증상과 새로운 감염 증상이 혼재되어 나타나서 정확한 진단 시점을 놓치는 비율이 전체 환자의 75%에 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콘텐츠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만성질환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특히 당뇨, 고혈압, 심폐질환 등을 앓고 계시다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라요. 1인 가구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증상 발견이 더욱 어려워서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생활 패턴이 떠오르시나요? 에어컨 필터를 마지막으로 교체한 게 언제인지, 냉방기를 하루 종일 가동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감염내과 및 호흡기내과 전문의들과 협력하여 준비한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개인별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에 맞춘 세분화된 관리법과 위급 상황 조기 발견법까지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요. 첫 번째 케이스, 만성질환 복합 환자, 조영수 어르신. 가장 먼저 복합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계신 조영수 어르신 73 세 분의 케이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18년째이시고 추가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함께 관리하고 계셨어요. 혈당 조절을 위해 매일 오전 산책을 꾸준히 하시던 분이었는데 올해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하게 되셨어요. 냉방 장치는 24시간 연속 가동하시고 실내 온도는 19도까지 낮춰서 유지하셨어요. 공기 정화 필터 관리는 전년도에 시행했으니 당분간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셨죠. 이상 증상이 발현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추적해 보면 이래요. 첫째 날에는 인후 부위에 경미한 자극감이 있으셨어요. 건조한 냉방 바람의 영향으로 해석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죠. 사흘째부터는 건성 기침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존 폐질환의 일반적 증상으로 여기시고 처방받은 당뇨 관리 약물은 정상적으로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닷새째가 되면서 기침 강도가 증가하고 점액성 가래 배출이 시작되었어요. 혈당 검사 결과도 평소 수치보다 상당히 상승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일주일경과 시점에서는 식사 섭취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전신 무력감이 심화되었어요. 당뇨,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죠. 10일째 되는 날 천이 39.3도까지 상승하면서 호흡 곤란 증상이 동반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응급실에서 확진받은 질환은 레지오넬라 폐렴이었어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병리학적 메커니즘을 설명드릴게요. 당뇨병 환자에서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는 우리 몸의 면역 방어 체계를 심각하게 손상시켜요. 정확히 말하면 식균 작용을 담당하는 대식세포와 호중구의 기능이 25에서 45%까지 저하됩니다. 다음으로 당뇨성 혈관병증으로 인해 폐조직으로의 혈류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서 감염이 발생했을 때 염증 반응과 조직 회복 과정이 현저히 지연돼요. 또한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하기 최적의 환경이 바로 당뇨 환자의 호흡기 환경이에요. 고혈당으로 인해 기도 분비물의 점도가 증가하여 병원균이 부착하고 번식하기 용이한 조건이 형성되거든요. 레지오넬라균의 생태학적 특성도 알아볼까요? 이 미생물은 섭씨 25도에서 42도 범위의 수온에서 최적 성장 조건을 보여줘요. 냉방 시스템의 냉각수 탱크나 가습 장치의 저수조, 샤워 설비 등이 주요 서식처가 됩니다. 전파 경로는 주로 에어로졸화된 물입자의 흡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냉방 장치를 가동하면 내부에 축적된 오염 물질이 미세한 물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분산되면서 우리의 하부 호흡기로 직접 유입되는 방식이죠. 조영수 어르신은 결과적으로 4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시며 광범위 항생제 요법을 시행받으셨어요. 완전한 회복을 이루셨지만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회상하고 계세요. 두 번째 케이스, 단독 거주 환자 한정옥 어르신. 다음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 한정옥 어르신 77 세 분의 사례를 검토해 보겠어요. 어르신은 고혈압 치료를 위한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계시고 성인 자녀분들은 모두 타 지역에 거주하셔서 월 단위로 안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연락을 주고받고 계셨어요. 금년 하절기에는 냉방 온도를 14도까지 설정하고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며 실내에서만 생활하셨어요. 외부 기온이 40도에 근접하는 극한 상황에서 실내는 완전히 다른 기후 환경을 유지하고 계셨던 거죠. 핵심적인 문제는 건강상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관찰자가 부재했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 주 동안에는 두통과 현기증 증상이 발생했지만 고혈압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해석하고 넘어가셨어요. 두 번째 주에 접어들면서 식욕 감퇴와 전신 쇠약감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화를 주변 사람과 공유할 기회가 없으셨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기침과 저열 증상이 시작되었지만 계절적 감기 정도로 판단하고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네 번째 주에 진입하면서 급격한 의식 저하가 발생하여 실신하셨고 우연히 방문한 이웃분이 발견하여 응급 의료진에게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내린 진단명은 중증 폐렴 및 폐혈증 전 단계 상태였어요. 고연령층에서 이런 심각한 경과를 보이는 의학적 근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를 면역체계 노화 현상이라고 명명하는데요. 연령 증가에 따라 우리 몸의 방어 메커니즘이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78세 이상의 연령군에서는 T림프구와 B림프구의 기능이 젊은 성인의 35% 수준으로 감소하고 면역 글로불린 생산 능력도 40% 이하로 저하되며 사이토카인 조절 기능도 현저하게 약해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감염원에 노출되더라도 증상 발현이 훨씬 심각하고 치유 과정도 상당히 지연되는 결과를 보이게 되어 14도의 실내 환경과 40도의 실외 환경 사이의 26도라는 극단적인 온도 격차는 고령자에게 매우 위험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혈관계가 급속한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면서 혈압이 불안정하게 변동하여 심혈관계에 과부하를 가하고 천 항상성을 담당하는 시상하부 기능이 교란되어 면역 기능이 급속히 저하되며 부신에서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감염 저항성이 형역히 약화됩니다. 한정옥 어르신은 최종적으로 8주 동안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셨어요. 다행히 건강을 되찾으셨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생명까지 위험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심혈관계 질환, 환자, 배수진 어르신.
끝으로 신부전증을 앓고 계신 배수진 어르신 73분의 사례를 분석해 보겠어요. 어르신은 심장 펌프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적으로도 경미한 활동시 호흡 곤란을 겪고 계시고 하지 부종과 같은 우혈성 증상도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상태였어요. 하절기에는 고온으로 인한 심장 부담을 우려하여 냉방 장치를 최고 출력으로 가동하며 생활하고 계셨죠. 그런데 며칠이 경과하면서 기존에 겪고 계시던 증상들과 감별하기 어려운 새로운 징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호흡 기능 저하의 경우 기존 신부전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폐 감염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었어요. 하지 부종 역시 심장 기능 악화 때문인지 감염성 염증 반응 때문인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피로감과 무력감도 평소에 자주 경험하던 증상이라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셨죠. 결국 급성의식 소실 후에야 신부전 급성, 악화와 세균성 폐렴의 동시 발생이라는 복합 진단을 받게 되셨어요. 심혈관계 질환자에서 이런 복잡한 임상 양상이 나타나는 병리학적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로 심장 기능 부전으로 인해 폐순환계의 혈류 장애가 발생해 있어요. 이미 폐 조직으로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불충분한 상태라서 외부 감염원에 대한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둘째로 일부 심혈관계 환자분들은 면역 조절 약물을 복용하고 계세요. 심장 이식술을 받으셨거나 중증 신부전으로 인한 염증 반응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약물들을 사용하면 감염 취약성이 더욱 증가합니다. 셋째로 기존 질환의 임상 증상과 새로운 감염 질환의 증상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로 인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개입 시점을 놓치기 쉬워집니다. 급격한 환경 온도 변화는 심혈관계에 이중적인 부담을 가해요. 말초 혈관의 급속한 수축으로 인해 심장이 혈액을 전신으로 펌프질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천 유지를 위한 대사활동 증가로 심박 출량이 증가하며 체액 손실로 인한 혈액 농축 현상으로 심장의 추가적인 부하가 가해집니다. 배수진 어르신은 최종적으로 심장내과와 호흡기내과의 다학제 진료팀에서 7주간 집중 치료를 받으셨어요. 두 개의 중증 질환이 동시에 발생해서 정말 힘든 회복 과정을 거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연령군별 맞춤 관리 전략입니다. 이제 실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어요. 연령과 건강 조건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핵심이거든요. 60대 연령군, 상대적 양호 건강 상태. 권장 실내 온도는 섭씨 27도에서 29도 범위로, 실외 온도와의 편차를 최대 6도 이내로 관리해 주세요. 기기 운용 방식은 2시간 30분 가동 후 1시간 휴지 패턴을 권장합니다. 필터 교체 및 청소는 14일 주기로 실시해 주세요. 특별 주의사항으로는 신체 활동량 감소에 따른 면역 기능 저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70대 연령군, 중등도 위험 관리 필요. 권장 실내 온도는 섭씨 28도에서 31도 범위로 실외 온도와의 편차를 최대 4도 이내로 제한해 주세요. 기기 운용 방식은 1시간 20분, 가동 후 40분, 휴지 패턴이 적합합니다. 필터 교체 및 청소는 7일 주기로 실시해 주세요. 추가 모니터링으로는 1, 2회 천 측정과 수분 섭취량 기록을 권장해요. 80대 이상 연령군, 고위험 집중 관리. 권장 실내 온도는 섭씨 30도에서 32도 범위로 실외 온도와의 편차를 최대 1도 이내로 엄격히 관리해 주세요. 기기 운용 방식은 20분 가동 후 40분 휴지 패턴을 권장합니다. 필터 교체 및 청소는 3일에서 4일 주기로 실시해 주세요. 필수 안전 체계로는 가족 또는 이웃과의 일일, 안부 확인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해요. 기저질환별 특화 관리 지침. 당뇨병 관리 환자를 위한 특별 지침. 혈당 모니터링 빈도를 기존 3회에서 5회로 증가시켜 주세요.
감염조기 징후 감별법을 숙지하세요. 명확한 원인 없는 혈당 급상승, 평소 대비 과도한 갈증과 단요 증상, 설명되지 않는 식욕 부진이 나타나면 주의해야 해요. 냉방 사용 중 위험 신호는 혈당 350mg, 페어 데시리터 이상, 지속, 의식 수준, 저하나 인지 기능 장애, 소화기 증상 동반입니다. 고혈압 관리 환자를 위한 특별 지침. 혈압 변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하세요. 실내외 환경 이동 전후로 혈압을 측정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온도 적응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외출이나 귀가 시 7분 이상의 점진적 적응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해요. 응급 상황 기준은 수축기 혈압 200ml 수은주 초과 또는 70ml 수은주 미만일 때입니다. 심혈관계 질환 관리 환자를 위한 특별 지침. 증상 변화 추적 일지를 작성하세요. 호흡 곤란 정도, 부종 범위, 활동 내성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시면 도움이 돼요. 체중 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세요. 24시간 내에 1.5kg 이상 체중 증가가 있으면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해요. 약물 용법 조정에 대해 상담받으세요. 특히 고온 환경에서 탈수가 발생했을 때 이뇨제나 혈관, 확장제 용량 조절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단독 거주자를 위한 안전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심박수, 천, 활동량 등의 이상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알림이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요. 정시 안부 확인 시스템을 만드세요. 매일 동일한 시간대에 가족이나 친구와 짧은 통화를 하는 루틴을 정착시키면 이상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세요. 근거리 이웃들과 상호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서로의 안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자가 진단 체크포인트. 매일 취침 전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 하루 기침이나 가래 배출이 있었습니까? 평소와 비교해서 호흡이 어렵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있었습니까? 천 상승이나 오한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식사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신 무력감이 있었습니까? 두통이나 어지럼증과 같은 신경계 증상이 있었습니까? 이 항목들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즉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요. 즉각적인 응급실, 이송이 필요한 상황, 중증 호흡 장애가 있을 때예요. 실내에서 평상시 활동도 힘들 정도의 호흡 곤란이 있다면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세요. 지속적인 고열이 있을 때예요. 섭씨 39.5도 이상의 발열이 6시간 이상 지속되면 응급 상황으로 판단해야 해요. 의식 상태 이상이 있을 때예요. 호명에 대한 반응이 지연되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즉시 응급실로 이송해야 해요. 심각한 혈압 이상이 있을 때예요. 수축기 혈압이 200ml 수은주를 초과하거나 70ml 수은주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위험해요. 급성 흉부 통증이 있을 때예요. 압박감을 동반한 흉골, 후방 통증이 있다면 신속히 응급실로 가야 해요. 24시간 이내 의료기관 방문이 권장되는 상황. 지속성 기침이 있을 때예요. 4일 이상 계속되면서 점차 악화되는 기침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찾아보세요. 중등도 발열이 있을 때예요. 섭씨 37.5도에서 38.5도 범위의 발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면 진료를 받아보세요. 심각한 식욕 부진이 있을 때예요. 24시간 동안 정상적인 식사 섭취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의료기관에 가보세요. 중증 피로감이 있을 때예요. 일상적인 기본 활동조차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력감이 있다면 진료를 받아야 해요. 수일 내 1차 의료기관 상담이 적절한 상황. 경미한 기침이 있을 때예요. 하루에 몇 차례 정도 발생하는 가벼운 기침이라면 동네 의원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인후 불편감이 있을 때예요.
목이 칼칼하거나 미세한 통증이 있다면 의원에서 진료받아 보시는 것이 좋아요. 비정상적인 두통이 있을 때예요. 기존에 좋아하지 못한 양상의 두통이 나타난다면 의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응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매뉴얼. 만약 가족이나 주변 분이 응급 상황에 처한 어르신을 발견했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해 주세요. 첫 번째 단계로 이 의식 반응을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고 명확하게 호명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로 호흡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흉부의 상하 움직임을 15초간 관찰해 주세요. 세 번째 단계로 즉시 119 응급 신고를 하세요. 상황 브리핑 시 중장년층 환자이며 냉방 관련 호흡기 증상 의심이라고 명시해 주세요. 네 번째 단계로 기본적인 응급 처치를 시행하세요. 의복을 헐렁하게 풀어드리고 냉방 온도를 상향 조정해 주세요. 다섯 번째 단계로 약물 복용, 이력을 정리해 주세요. 평소 복용하던 처방약 목록을 응급실 이송 시 함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해요. 종합 예방관리 체크리스트, 냉방 설비 관리 체크리스트, 하절기 시작, 전 전문 업체의 정기 점검을 받으셨습니까? 개인별 위험도에 맞는 주기로 필터 관리를 실행하고 계십니까? 실외기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공기순환이 원활하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건강 상태자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1위회 정기적인 천 측정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기저질환 관련 수치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일일 증상 변화를 간단하게라도 기록하고 계십니까? 사회적 안전망 구축 체크리스트. 가족 및 지역 사회와의 정기적 소통 체계를 마련하셨습니까? 응급 상황 시 필요한 연락처들을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정리해 두셨습니까? 응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십니까? 마무리.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전 예방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는 점이에요.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섹션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여름철 체수분 관리와 열사병 예방에 관한 종합 가이드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동반자 웰니스 라이프 따뜻지의 채널의 건강 전문가 이현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요.